혈당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도 숫자가 들쭉날쭉하신가요? 운동도 하고 식사도 줄였는데 왜 뱃살은 그대로일까요? 사실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방법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제가 지난 20년간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을 늘릴수록, 밥을 줄일수록 오히려 몸은 더 망가지고 있었어요. 74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환자셨습니다. 혈당약 3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1시간씩 걸으셨어요. 밥도 반 공기로 줄이고 간식은 일절 입에 대지 않으셨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혈당은 아침마다 120에서 180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뱃살은 오히려 더 나왔어요. 무릎도 아프고 기력도 없어서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정수님이 게을러서?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우리가 평생 들어온 그 방법 말입니다. 약 먹고 운동하고 밥 줄이면 된다는 그 공식이 사실은 반쪽짜리 해답이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몸속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세포 문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거든요. 그럼 혈당은 높은데 몸은 에너지가 없어서 피곤한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이정훈입니다. 20년간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예요. 특히 혈당과 대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처음엔 저도 교과서대로 알려드렸어요. 약 드시고 운동하시고 식사 조절하세요. 그게 정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열심히 따라 하시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외국 논문도 찾아보고 임상 사례도 분석하고 직접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수백 분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추적했죠.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요. 그게 뭔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서요. 박종수님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120대로 안정됐어요. 2달 뒤에는 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고요. 3달째부터는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없어지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게 됐어요. 제일 좋아하신 건 손주들이랑 뛰어놀 수 있게 된 거였대요. 무슨 마법 같은 약이라도 쓴 걸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비싼 치료를 받은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아침마다 딱 한 가지만 바꿨어요.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왜 병원에서 안 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효과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함이 힘입니다. 복잡하면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건 누구나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 아니신가요? 매일 혈당을 재는데 숫자가 제멋대로예요. 어제는 140이었다가 오늘은 170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죠. 약을 먹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운동을 해도 뱃살은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무릎만 아파요.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깨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게 바로 제가 만난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면 이 모든 게 달라져요.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이 빠지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무릎도 안 아프고 계단도 거뜬해요. 뭔가 특별한 재능이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 중에서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해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직접 만난 분들 중에 77세 박순자님 이야기가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당뇨 때문에 3가지 약을 드셨는데요. 혈당은 여전히 들쑥날쑥했고 밤마다 화장실에 몇 번씩 가시느라 제대로 숙면도 못 하셨어요. 낮에는 계속 입이 마르고 목이 타서 물을 마시는데 그럼 또 화장실을 가야 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게다가 뱃살은 전혀 줄지 않아서 옷 입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셨대요. 손주들이 놀러오면 웃으면서 맞아주시지만 혼자 계실 때는 너무 지쳐서 눈물을 훔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한 가지 방법을 아침마다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입이 덜 마르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무엇보다 잠이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핵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뱃살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혈당과 뱃살을 악화시키는 생활 속 위험 요소 6가지. 우리 몸에는 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인데요. 이게 균형을 잃으면 큰일이 나요. 인슐린이 아무리 충분해도 세포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거든요. 그럼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피곤하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2023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아침 공복에 혈액 점도가 평균 8%나 높아진다고 해요. 밤새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이 정말 어렵습니다. 72세 김영철 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아서 답답해 하셨는데 전해질을 보충하는 방법만 알려드렸더니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좋은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타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과 미네랄이 빠르게 보충되면서 세포가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부전이나 심한 부종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신가요? 그 다음으로 식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낮추려고 밥을 확 줄이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긴장 상태에 빠지거든요. 필요한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럼 간에서 저장된 포도당을 막 쏟아내면서 혈당이 급격히 요동치게 됩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극단적으로 식사를 제한한 그룹이 정상적으로 먹은 그룹보다 혈당 변동폭이 15%나 더 컸다고 해요. 70세 최은주 님이 딱 그러셨어요. 밥을 반으로 줄이고 간식도 끊었는데 혈당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대요. 오히려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량이라도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권했고 거기에 아침 소금물 습관을 더했더니 혈당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밥은 조금 드셔도 괜찮아요. 대신 단 음료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만 줄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을 확 줄였는데 혈당이 안 내려가서 답답하셨나요? 림프 순환 장애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서 배출하는 건데 이게 막히면 수분과 노폐물이 배 주변에 쌓이면서 뱃살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2022년 서울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림프 순환이 원활한 그룹은 막힌 그룹에 비해 평균 허리둘레가 6cm나 작았다고 합니다. 오정희 68세님은 아무리 운동하고 식사를 줄여도 뱃살이 안 빠져서 포기하고 계셨는데요. 아침 소금물 습관에 가벼운 걷기를 더했더니 림프가 풀리면서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방법은 이래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신 후 10분 정도만 가볍게 걸으시는 거예요. 격렬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가 자극받아서 순환이 시작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뱃살이 줄어들어요.
다만 심한 부종이 있으신 분은 운동 강도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무리 굶어도 뱃살이 그대로라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탈수로 인한 혈액 끈적임도 무시 못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는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수분을 잃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숨은 탈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산소와 영양이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2023년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아침 기상 직후 혈액 점도가 높을수록 피로 물질인 젖산이 20%나 더 많이 쌓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73세 문정호님은 아침마다 물을 마셨는데도 계속 입이 마르고 피곤하셨대요. 그런데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만 마시면 금방 화장실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수분이 세포 안에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입도 덜 마르고 피로감도 훨씬 줄어든 겁니다.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의 좋은 소금을 녹여서 천천히 마시면 돼요. 한 번에 벌컥 들이키면 위에 부담이 가니까 조금씩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잘못된 소금 선택도 큰 문제예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하얀 정제 소금 있잖아요. 그건 사실 소금이 아니라 거의 순수한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미네랄은 다 빼버리고 나트륨만 남긴 거거든요. 이걸 먹으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더 심해져요. 2023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 천일염을 섭취한 그룹이 정제염을 쓴 그룹보다 혈압 상승 위험이 15%나 낮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69세 이수민님은 평생 하얀 소금만 쓰다가 천일염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맛이 좀 다르다고 하시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도 함께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소금을 고르는 방법은 간단해요. 서해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프랑스 게랑드 소금처럼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소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번갈아 쓰시면 미네랄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색이 지나치게 하얗고 반짝거리면 가공된 정제염일 가능성이 크니까 피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직 하얀 정제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믿음과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혈압을 높이고 건강을 해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나쁜 소금을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좋은 소금을 적정량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적정 농도의 소금물을 마신 그룹이 물만 마신 그룹보다 혈당 변동폭이 12%나 낮았다고 해요. 71세 장성호님은 소금이 너무 무서워서 아예 피하고 다니셨대요. 국도 싱겁게 먹고 김치도 덜 드시고 그랬는데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소금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안정됐습니다. 중요한 건 종류와 양이에요. 하루 한 잔 정확한 황금 비율만 지켜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절대 하루에 두세 번씩 마시면 안 돼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이런 경우에 쓰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소금이 무조건 해롭다고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살펴보니 혈당과 뱃살 문제는 단순히 약이나 운동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 림프순환, 혈액 상태 같은 기본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확장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소금물 습관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6가지 방법. 먼저 소금 종류를 제대로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서해 천일염은 우리나라 갯벌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소금이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고대 바다가 산맥이 되면서 만들어진 암염이에요. 게랑드 소금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되는 소금인데 미네랄이 정말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고를 때 주의할 점은 색깔이에요. 색이 지나치게 하얗고 반짝반짝 빛나면 정제 과정을 거친 소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소금은 약간 회색빛이 돌거나 핑크빛이 도는 게 자연스러워요. 또 한 가지만 계속 쓰지 마시고 두세 가지를 번갈아 쓰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 여러 가지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천일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히말라야 소금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금을 주로 쓰고 계신가요? 황금 비율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찾아낸 최적의 비율이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1.5g입니다. 1.5g이면 티스푼으로 반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 비율이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가장 비슷해서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어요.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소금이 제대로 녹지 않고 너무 차가우면 위에 자극이 가서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적당한 온도는 손목 안쪽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대략 40도에서 50도 사이예요. 이 온도에서 소금을 녹이면 미네랄이 이온 상태로 잘 분해돼서 몸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을 끓였다가 조금 식혀서 만들어요. 전기포트에 보온 기능이 있으면 60도로 맞춰놓고 그걸 식혀서 쓰면 편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물 온도까지 신경 써보신 적 있나요? 마시는 타이밍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밤새 비워진 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흡수가 제대로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하다 보면 금방 30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소금물을 준비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신 후 2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소금물이 위와 소장을 거쳐서 혈액으로 흡수되거든요. 이때 다른 게 들어가면 흡수 속도가 떨어지고 효과도 반감됩니다. 그러니까 소금물 마시고 20분 정도는 가만히 앉아서 스트레칭하거나 창밖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세요. 그게 힘들면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셔도 돼요. 그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침 소금물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습관도 있어요. 바로 햇빛 쬐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에 창가로 가서 햇살을 10분 정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면서 칼슘 흡수가 좋아져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림프 순환이 시작되면서 노폐물 배출도 빨라지고요.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어요. 그냥 팔을 쭉 뻗어서 하늘을 향해 기지개 켜듯이 하시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다리를 가볍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팔만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순환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햇살을 받고 계신가요? 주의해야 할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 심한 부종이 있으신 분,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소금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는데 신장이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천하다가 속쓰림, 어지럼증,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본인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면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방법까지 정확히 지키면 혈당은 점차 안정되고 뱃살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이 뭐였죠? 소금은 무조건 해롭고 혈압을 높이고 건강을 망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혈당을 잡으려면 약만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좋은 소금을 통해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고 인슐린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만 점점 늘어나고 부작용도 생기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도 우울해지고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입도 덜 마르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됩니다. 뱃살이 줄어들면서 옷 입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요.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줄어들어서 걷는 게 한결 편해져요. 무엇보다 잠을 깊이 자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좋은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낯설 수 있어요. 소금물을 마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약을 줄이고 병원에 덜 가게 되고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선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소금물 이후에 반드시 함께해야 효과가 2배가 되는 생활 습관을 공개할 거예요.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르는지, 또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완벽한 혈당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소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좋은 소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생각이 바뀌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당이나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